KNS 어학원에서 중3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숙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룡중학교 내신 전략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자, 일단 내신 설명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회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순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구룡중학교 출제 경향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경향을 분석한 다음에 구룡중학교 3학년은 내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KNS 어학원만의 내신 대비 시스템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KNS 어학원의 내신 자료와 내신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룡중학교 3학년 출제 문항 및 시험 범위를 말씀드릴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좀 발생했었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진행이 안 되고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1년에 딱 2번만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객관식만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객관식 32문제였고 2학기 기말고사는 30문제로 문항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교과서는 시험 범위가 보통은 1과에서 3과까지,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는 4과에서 6과까지, 2학기 중간고사는 7과에서 8과,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9과에서 10과, 이렇게 보통 중3 때는 내신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례적인 상황이 있어서 중간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1과에서 4과, 2학기 기말고사는 5과에서 7과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많았지만 그래도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는 학교 프린트도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 프린트가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도 다뤄지고 있죠. 구룡중학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모어 리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2학기 기말고사 보시면 어휘, 문법, 모어 리딩 자료가 3가지가 들어가면서 1학기 기말고사 때랑 다르게 학교 프린트에서 모어 리딩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문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2020학년도 작년이죠. 1학기 기말고사 분석표입니다. 자, 빨간색 부분이 제일 비중이 높죠. 41%로 문법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록색이 37%로 독해 영역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 비중이 높은 영역은 영작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영역이죠. 어휘와 듣기, 대화문이죠. 그 부분은 3%로 비중이 좀 낮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문법과 독해 위주로 준비해 주는 게 좋겠고요. 어휘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구나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좀 비중 낮은 대화문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 투자 좀 많이 안 하고 중요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2020학년도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보시면 왼쪽과 다르게 차이점이 확연하게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는 5가지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5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 영역이 빠졌습니다. 자, 어떤 영역일까요? 대화문하고 그리고 듣기. 대화문 듣기죠. 대화문하고 그다음 한 가지 빠졌는데 영작이죠. 대화문하고 영작 이 2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다 안 나오다 보니까 영작 문제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객관식이어도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한국말 주고 이것을 제대로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번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그런 객관식에서 영작 문제도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기 대화문과 영작문이 빠지고 47%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독해인데요. 자, 1학기 기말고사에 비해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독해 영역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오히려 1학기 기말고사 때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하고자 문법 비중을 낮추고 독해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어떤 문제 유형이 좀 나오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세부 내용 파악 문제였어요. 다음에 위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나왔고요.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던가 문장을 발췌해서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고르시오,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본문 암기를 한 달 동안 계속 외우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본문 암기를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아이들이 지엽적인 거, 세부적인 부분에다 초점 맞추기 때문에 외우는 거 정확성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전체 맥락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꼼꼼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를 한 달 동안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출제 비중은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5가지 영역을 분석해놨는데 지금 점 보이시죠? 2번째 점부터 6번째 점까지가 5가지 영역입니다. 문법, 어휘, 독해, 영작, 대화문. 자,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가 분석이 되어야 나중에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비가 되어질 수 있겠죠. 자, 문법은 1학기보다 문법 비중이 확연하게 낮아졌죠. 41%에서 23%로 나아지고요. 30문항을 봤을 때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문법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기, 어법상 오류 찾기, 문장에 전환했을 때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이 3가지 유형으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거나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법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나오고,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를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파트인데요. 어휘는 1학기보다 어휘 비중이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 때는 16%였는데요. 2학기 기말고사 때는 30%로 올라갔죠. 그래서 어휘에다가 비중을 좀 높게 실어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어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 어휘는 반드시 꼼꼼하게 외우는 훈련을 한 달 내내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해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 구룡중학교에서 약간 신설했던 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이었는데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문장의 개수 고르기. 그래서 몇 가지인가? 보통은 어법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개수는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 개수를 고르시오는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특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작은 1학기 때는 문제가 한 문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따가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2학기 때는 영작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도를 분석해 놓은 이유가 구룡중학교 3학년 문제를 보시면 타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만약에 1과부터 3과까지 공부했다라고 한 본문 내용이 전혀 변형 없이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꼬아서 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룡중학교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들,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영작 문제 보시면 영작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쉽게 나오는 편이지만 작년도 분석을 통해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워낙 평이하게 나오던 학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을 좀 비중 뒀다가 2학기 때는 문법 비중 좀 낮추고 독해를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확산이 계속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작년과 좀 비슷한 추이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봤자 영작은 한 문제, 2문제, 그것도 객관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법보다는 독해 비중에 조금 치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문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세부 내용 파악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화문 같은 경우는 A, B 얘기가 진행되어지다가 마지막에 빈칸 뚫어두고 B가 대답할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면 밑줄 걸어놓고 그 밑줄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세부 내용 파악으로 묻고 있다는 얘기는 본문 내용의 연장으로 봐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점검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화문의 순서도 중요했는데 요즘엔 순서보다도 정확한 내용 파악에 중심을 두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재밌었던 것은 작년에 아이가 시험지 가져왔을 때 이 부분 너무 재밌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중1, 중2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딱 1번에 나온 거죠.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였고요. 모든 문제 다 객관식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넘버 보이시죠? 1번입니다. 1번에 사진을 주고 인덱스 핑거가 몇 번째 손가락인가 너무 쉽죠. 생각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검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너무너무 쉬웠어요. 당연히 배점은 2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다.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정도로 구룡중학교 문제는 좀 쉬워요. 생각보다 많이 쉽다. 자, 2번과 4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예요. 파트는 어휘입니다. 2번과 4번 모두 어휘인데요. 어휘 문제도 꼬아서 내거나 어렵게 내거나 변형해서 내진 않고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의 적합한 어휘를 고르시오로 나오지 않고 2번과 4번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외워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알고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선다형인데 used to, 뭐뭐에 익숙하다, 요 의미가 매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used to, 과거에 규칙적인 습관으로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외우기만 하면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들을 좀 배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4번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 공통이죠. 어휘다라고 하면은 사전적 영영풀이 의미가 매칭으로 제대로 된 것은 그래서 1번에 direct 나오면 직접적인 의미인데 이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설명했을 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4번은 그냥 평이하게 타 학교에서 출제되는 그만큼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6번과 7번은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인데요. 문법 문제가 상당히 길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짧죠. 왼쪽에는 한 문장과 오른쪽에 있는 한 문장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적인 부분이 더 데이죠. 전치사 오늘 끝났고요.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관계대명사로 묶어졌을 때는 뒤에 전치사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있구나 완전 불완전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신 때 한 달 내내 훈련하는 것이고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을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리면 가장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내내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6번 문제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처럼 관계부사 나오면 뒤에 완전 문장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나오면 틀리는 거겠죠. 단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영장 문제입니다. 나는 그가 내게 보냈던 편지를 잃어버렸다. 이 한국말 해석을 보고 제대로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영장 문제가 객관식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이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자, 한국말에서도 분석이 잘 돼야 영작으로 잘 옮길 수가 있는데요. 잃어버렸다니까 과거형이죠. 자, 과거형인데 get 동사 나오면 get은 현재형이니까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소가를 해버리고 잃어버렸다니까 lose의 과거형인 lost가 쓰이겠죠. 그래서 1, 2, 3번 소거한 다음에 4번과 5번에서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가 내게 보냈던 편지, 잃어버린 시점보다 그가 나한테 보냈던 시점이 먼저라는 일이기 때문에 대과거 쓰겠죠. 그래서 대절 이하에서 관계사 절로 이루어진 부분 내에서 헤드 플러스 PP, 대과거 나와 있는 답이 4번이구나 라고 바로 풀 수가 있어요. 5번 같은 경우는 has sent니까 대과거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분석이 가능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인데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문법이 3점씩이었어요. 이제 1점이 높아진 4점짜리인데요. 4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길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저희가 내신 대비 한 달 내내 교재로 사용하는 그 자체 교재 내에서 계속 훈련하는 문제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 고르는 건데, 자, 능동과 수동의 관계만 보시면 되겠죠. 분사 구문이 쓰인 건데요. 자, 본동사 앞에까지 끊어주고 동사의 ing, pp 형태 그 앞에서 가로 묶어준 다음에 본동사 전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수식받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결정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두 번째가 분사 구문이 묶여서 앞에 있는 pictures를 꾸며주는 건데, 수식받고 있는 명사가 pictures이니까 사람에 의해서 by 다음에 행위자 나왔죠. 그래서 수동이구나, 수동 관계니까 taken, pp형 쓰이는구나 라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4점이었죠. 자, 이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 때 제일 높은 점수 100점이 4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배치를 해놓은 문제조차도 쉽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 볼까요? 다음 주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나마 조금 함정이 있다는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요. 가조, 진조 구문이 1학기 기말고사 핵심 문법 사항이었어요. 자, 가조, 진조 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 앞에 있는 전치사 for나 verb 쓰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이들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치사 for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태도, 오래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있으면 전치사가 for가 아니라 verb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문제인 건데, 아이들 수업 시간에 정규 때도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번 보시면 It is mean for you to act like that, 이 문장에서 이 for to, 이 쓰임이 틀린 거죠. 앞에 있는 형용사가 mean, 비열 안에 형용사가 있는데 mean의 의미를 의미하다란 동사로만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은 mean이 비열 안에 형용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 풀 수가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for를 of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건데, 이 문장은 틀리는 경우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형용사들은 미니 동사로만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는구나, 이거 수업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구룡중학교 학교 프린트에서 사람의 성질, 성격, 태도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그 카테고리 안에서 미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반드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출제 포인트가 딱 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겠다. 근데 보통 많이 함정을 파놨던 그런 형용사 이외에서 다른 형용사도 나오는 경우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선생님이 요거는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내신 대비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요건 나올 거야 라고 분명 저도 강조했었고, 미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학교 프린트에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요.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 17번 문제입니다. 이제 문법 문제는 설명이 끝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문법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문법의 연장이긴 한데 if의 쓰임. 지문 내에서 본문 내용이었죠. 본문 내용에서 if 밑줄 그어놓고 본문에 쓰여있는 if의 쓰임과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if의 쓰임이 조건절로 쓰였는지 명사절 접수에 쓰였는지 아니면 가정법인지를 구분해라, 그건데요. 이번 시험 범위가 명사절 접속사였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동사 뒤에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조건절이었던 1번 빼고는 나머지가 다 명사절 접속사였어요. 이제 이런 구분하는 방법들도 내신 때 한 달 내내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사실상 if가 명사절 접수에 쓰일 때 whether과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 2년 전에는 희문중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좀 비동사 뒤에, 즉 보어 자리에서 if가 쓰였을 때 틀린 건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난이도 나오는데, 구룡중학교는 그 정도까지 안 가고 if의 쓰임만 구분하는 문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실까요? 오른쪽은 제가 작년에 담당했었어요, 구룡중을.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나올 거야. 이번에 시험 범위에 if의 쓰임이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쓰임 구분하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고, 그것을 끝까지 헷갈려하는 친구들, 혼동한 친구들은 붙잡고 다 이해할 때까지 봐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핵심 문법 사항을 전 시간에 배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에 리뷰 테스트를 보면서 그런 문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쓰임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쓰임이 뭐냐라는 것도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하면서 수업 시간에 계속 훈련하는 연습들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지난 시간 배웠던 if의 쓰임 구분하는 것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 테스트 중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로 문제 냈던 문제들 중에서 자, I asked him if 여보 means honey. 이 문장도 본문에 있었던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if의 쓰임이 뭐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if의 쓰임과 같은 쓰임을 쓰인 것을 고르시오. 근데 모두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오히려 리뷰 테스트 봤을 때 저희 학원에서 내신 준비하면서 조금 더 어렵게 까다롭게 준비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더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 익숙해서 이제 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딱 접했을 때는 조금 쉽게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1번과 22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내용 문제인데요. 윗글 가, 밑줄 쓰여져 있는 The Junk Orchestr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활용하는 문제였는데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을 다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본문 내용도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자, 구룡중학교에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본문 내용에서 밑줄 그어놓고 자, A번부터 시작이 되죠. A, B, C, D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더 길었던 지문인데 여기 다 담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이 A, B, C, D 이런 문장 중에서 문법상 옳지 않은 것은 딱 한 개만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본문 내용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하면 뭐 문법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문법 분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굳이 본문 암기하지 않아도 빠르게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2번 보시면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속 세부 내용 파악하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크게 유형이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룡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 학교는 어떻게 내신 전략을 세워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 난이도 낮으니까 대충 공부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한 달 내내 내신 공부할 동안에 그러면 한 2주만 공부하면 바짝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쉬워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제 풀면서 실수하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제 푸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내가 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 넘기면서 다음 거 슬라이드 넘길 때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 낮은 경우는 실수 최소화하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내신 전략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점 목표로 정확하게 내신이 쉬우면 한 문제도 틀리지 말고 100점을 목표로 해라. 그게 이제 목적이죠. 자, 두 번째, 교과 내용과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룡중학교는 내용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문 암기만 제대로 해도 최소 75점에서 80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구룡중학교 다니는데 점수가 80점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한 달 내내 내신 공부하면서 본문 암기조차 제대로 안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 본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정확하게 암기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고요.
자, 세 번째는 학교 프린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어휘는 반드시 외우고 학교 프린트 어휘에서 다수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외워주자라는 것이 내신 기간 동안의 목표가 되어지겠죠. 자, 네 번째, 교과 본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의 문제 유형으로 다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본문 내용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 주제, 요직, 그다음에 문장 삽입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문 암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가, 이 본문 내용에서 주제가 뭔지,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외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세부 내용을 좀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5가지 영역 중 문법 영역이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낮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해당 시험 범위 내 문법적 사항들을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신 한 달 동안 이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겠다. 문법 포인트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하는 부분 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주면 성적은 90점 이상. 사실상 구룡중학교는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점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영작과 대화문의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에다가 그렇게 막 크게 비중을 두고 다다다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화문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들어가는 표현들을 외워주고 동의적 표현 외워주고 대화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고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화문 비중이 낮지만 그래도 출제 비중은 가변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 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4문제, 5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중요한 표현들은 외워주고 지나가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구룡중학교 3학년들 이제 내신 대비는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스템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학원만의 중도 내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정규 수업이 들어갔고요. 3월 26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정규 수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3월 27일 토요일부터 내신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 1회반 기준으로는 3월 27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주중 2회반 기준으로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스탑되어졌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본 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내신 대비를 하지 않고 정규 수업으로 수업을 들을 예정이고요. 이제 내신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내신 수업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4월 말에 보통 내신 기간인데요. 보통 4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28일까지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늦게 끝난 학교는 이제 5월 초에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4월 말 정도에 직전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등 내신은 이제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은 내신 수업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구룡중학교 3학년들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룡중학교 시간은요 7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7시까지 등원을 하겠죠. 첫날에는 7시에 등원을 해서 8시까지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봅니다. 첫날이어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혹시 아이들 이제 개강하는 날 보내실 때 본문 1과를 반드시 외워가지고 미리 외워서 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대화문 시험이 없죠. 본문만 1과를 외워서 시험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대화문 플러스 본문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 끝난 후에는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 동안 리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수업 시간 과정 내에서 리뷰 테스트 시험 보고 있고요. 자, 리뷰 테스트는 모든 문항이 10문제로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8시 10분에 이제 시험이 마감되어지면 아이들이 바꿔서 채점하든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채점하든 채점을 그 자리에서 하고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법 포인트가 if의 명사 접속사였다라면 쓰임 구분하는 방법들 아예 놓쳤으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쓰임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근거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당일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8시 15분부터 9시 반까지는 1시간 15분 동안 본문 내용과 문법 내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본문 수업 내용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면 리뷰 테스트를 보는 반은 5시 반에 수업이 시작되는 반이고, 구룡중학교 같은 경우는 7시부터 테스트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및 대화문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8시 됐을 때 본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리뷰 테스트를 시험 보고 점검 받는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학교 프린트 수업은 보통은 이제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모아서 취합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보통은 빠르면 한 2주차, 늦으면 3주차부터 학교 프린트 수업으로 중점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 학원은 이제 특이한 점이 모의고사를 이제 주 1회마다 봅니다. 그래서 주중 2회반 기준으로는 월금, 화목, 그반 기준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와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토요일날 시간 되는 친구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 되는 친구들은 일요일날 와서 시험을 보는데요. 총 3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객관식으로 낼 거야 라고 이미 공지를 한 학교는 해당하는 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부분들의 정보를 좀 알고 계셔가지고 모의고사를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하세요. 그래서 객관식만 나온다라고 하면 객관식 문항으로만 구성해 놓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1대1로 피드백을 합니다. 아이들이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구룡중학교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반에서 몇 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들은 점검 받을 때 1대1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주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1대 다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1대1 피드백을 주면서 또 파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보면서 아이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좀 점검해주고 이 아이가 정확하게 뭘 놓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고, 아이들은 또 선생님한테 꼼꼼하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월 27일이 이제 영어 시험이 발표 났다 그러면 4월 26일 날 직전 보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전 보강은 보통 2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직전 보강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직전 보강까지는 꼭 출결을 해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 내용까지도 챙겨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구룡중학교 내신 자료인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리뷰 테스트를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구성하고 있는데 총 10문제로 서술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엄선해서 문제 내고 있고요. 구룡중학교 출제 경향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까지,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을 향상시켜 놓고 쉬운 문제를 풀 때 비교적 편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문과 본문 테스트는 이제 아이들이 7시부터 8시까지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화문 같은 경우는 통문장으로 암기하게끔 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화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문장 암기보다도 빈칸까지 암기하면 이 정도로는 커버가 가능하겠다라고 봐서 빈칸으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표현들을 뚫어놨겠죠? 그래서 중요 표현들 중심으로 외워주고요. 문제는 이제 본문인데 구룡중학교는 본문 내용에 거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암기할 때 상당히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테스트 시험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문장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룡중학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학교 공통으로 본문 테스트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문장 암기가 기본인 거죠. 자, 그리고 내신 필수 자료는요. 내신 필수 자료 보시면 목차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문 암기하는 부분과 본문 암기용, 본문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습하다가 테스트 시험 보고 싶은데 학원에 자료가 있으니까 연습할 수 없을 때 이 부분에다가 또 연습하는 부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본문 테스트를 미리 훈련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내신 필수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법적 사항이에요.
자, 문법 개념 정리 및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if랑 whether 차이점을 구분한다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if랑 whether 이렇게 뭐 한국말로 풀이를 써놓은 경우도 있지만 도표화해서 if랑 whether의 차이점이 각각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프린트 안에다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구룡중학교 학교 프린트가 취합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복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타이핑을 직접 치세요. 그래서 타이핑을 치고 그런 자료들을 보기 좋게 깔끔하게 구성해서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를 다 취합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자료에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은 3주차부터 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직보 자료인데요. 직보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한 달 동안의 결실이 직전 보강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보강 때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공부할지 몰라요, 막상. 왜냐면 한 달 동안 너무 방대한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게 취약한지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 찾아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딱 정리해 놓은 것을 주면 아이들이 그 시험 전날에 시간 소모를 많이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주 이제 시험 보게 되는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각 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주 1회마다 와서 시험 보고 그 당일 중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받는 기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 담당 선생님께서 바로 이제 아이들 하원시키고 아이들의 이제 성적을 가지고 피드백한 내용과 함께 문자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내신 대비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받을 수도 있지만 상담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매번 학원에 왔을 때마다 어떤 수행을 하고 가는지를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 테스트 결과, 본문 암기 결과, 리뷰 테스트 점수 결과, 그리고 과제 결과, 1회차 모의고사 점수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 점수가 얼만큼 상승했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어떤 부분 더 보완해야 될지를 점검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신 선택의 기준은 바로 KNS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믿고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제 학원은 선택의 기준이 결과죠. 그래서 성적이 얼만큼 잘 나오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내신 이후에도 1학기 기말고사로 혹은 2학기 중간고사로 2학기 기말고사로 1년 내내 저희 학원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내신 결과 높은 만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제 높은 만족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한 밀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대형 강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력, 질 높은 퀄리티 높은 강의력과 그리고 소형 강의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한 밀착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 높은 자료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봤을 때 시간 소모를 좀 많이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구룡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내신 대비 일정인데요. 자, 월금반, 화목반, 주중 2회반 기준이죠. 자, 시간은 7시부터 9시 반까지인데요. 이제 1회차 같은 경우는 7시에 와야 되지만 2회차부터는 시간이 7시부터 9시 반입니다. 여기 잘못 나왔죠? 9시 반으로. 왼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9시 반까지인데요. 이제 1회차는 7시에 와야 되지만 2회차 수업부터는 아이가 본문 암기 통과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일찍 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6시든 5시든 개인차로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뭐 과외가 있거나 다른 학원 일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횟수는 직전 보강 1회차를 합쳐서 총 8회차 수업과 합쳐서 9회, 9회차가 되어지겠죠?
개강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월 29일 월요일 날 개강이 되어지고요. 화목반 기준으로는 3월 30일 날 개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 1회 반은 일요일 반은 이제 있는데요.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직전 보강 포함해서 5회차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강일은 3월 28일 일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구룡중학교는 시험 일정이 나왔죠.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일정이 나오면 그 전날이 직전 보강이 되겠죠. 자, 교재는 원내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준비사항은 첫날에도 테스트가 있으니까 본문 1과를 외워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구룡중학교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